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역사여행은 어디일까? 큰배 아저씨, 오늘은 어디로 가요?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잠시 후 별별 역사기차가 도착합니다. 자, 오늘은요 고려의 외교관인 서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외교관 알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서희라는 사람이 외교관이었어요? 맞아요. 이 서희는 고려의 재상이자 외교관이셨는데 말솜씨가 엄청 뛰어났어요. 와, 빨리 만나러 갈래요. 고려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자. 시간 여행 새벽 역사기차. 이 거란을 어찌하면 좋을까? 저분이 서희 선생님인가 봐. 서희 선생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그게 북쪽에서 거란이 쳐들어왔다고 하는구나. 고랑군이 왜 쳐들어온 건데요? 압록강 유역의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싸운다고 이길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일부 대신들은 거란에게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자고 하는구나. 거란의 힘이 강하니 땅을 일부 내어주고 화해를 청해야 하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땅을 쉽게 떼어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어쩌지? 아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야. 사실 거란의 진짜 적은 우리 고려가 아닌 송나라거든. 송나라? 거란과 송나라는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원래 거란과 송나라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란에서 우리를 먼저 침략했잖아. 거란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야. 거란의 목적은 따로 있어. 진짜 목적이 뭔데요? 우리는 송나라와 친하거든. 우리 고려와 송나라 사이를 끊으려는 속셈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거란과 얘기를 잘 해보면 전쟁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왕께 직접 말씀드려야겠어. 거란의 장군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금배 아저씨, 거란은 왜 고려를 괴롭히는 거예요? 거란은 당시 이 몽골 초원에 살고 있었던 민족인데요. 점점 세력을 넓히면서 중국 북부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요라고 짓게 됩니다. 발해까지 멸망시키면서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고려와 국경을 맞닿게 돼요. 발해를 멸망시킨 게 거란이었어요? 거란 왜요? 돼지왕 아저씨가 열심히 세운 나라인데. 자, 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이 거란은요 중국 전체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중국 남쪽에 송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송나라와 친한 고려가 혹시 거란을 그때 치고 들어오면 거란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거란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했는데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 교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신을 먼 섬으로 유배를 보내요. 이런 고려의 행동 거란을 화나게 했겠죠. 아, 그래서 거란이 쳐들어왔구나. 당시 거란의 장수는 소손령이었는데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고려를 쳐들어와요. 서희 선생님이 잘 해내셔야 할 텐데. 이 서희는 중국의 사신으로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거란이 지금 송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고려와도 싸운다? 뭔가 거란으로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거란과의 협상에 나서게 돼요. 자, 이제 서희의 외교談判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려와 거란의 외교談判, 전쟁? 이대로 괜찮은 건가? 시간입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 건가요? 고려에서 온 사신 서희라고 합니다. 그쪽이 거란의 소손영 장군 되시오. 맞소. 그럼 먼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고려왕의 어명을 받고 온 사신인데 내가 왜 당신께 무릎을 꿇어야 한단 말이오? 그거야 당연히 난 위대한 거란을 대신해 온 귀한 몸이니
내 앞에서 절을 올리는 게 맞지 않겠소? 당신이 거란의 황제요? 황제는 아니지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신하인데 내가 왜 당신께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단 말이오? 듣고 보니 그렇구만. 알겠소. 당신 나라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오. 그런데 고려는 왜 북진 정책인이 많이 들먹이면서 우리 거란 땅을 노리는 것이오? 그거는 진짜 모르는 말씀이시오.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옛부터 고구려를 고려라고 불렀던 걸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오? 맞습니다. 고구려, 고려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옛 고구려의 땅은 원래 우리 고려의 땅이란 말이오. 아니, 지금 우리 땅을 함부로 차지하고 있는 게 거란 아니오? 자, 손순우 장군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리고 가까운 우리 거란을 놔두고 왜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것이오? 북쪽 압록강 부근도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여진족이 차지해가지고 길을 막고 있지 않소. 우리가 거란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여진족에게 막혀서 서로 왕래가 안 된단 말이오. 만약에 여진족을 몰아내서 서로 길이 통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거란이 우리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거란은 지금 우리를 공격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가서 여진족을 쫓아내야 된다 이거요. 여진족만 해결이 되면 우리 거란과 친하게 지내겠다. 그렇소. 좋았어. 그 땅을 가지시오. 대신 송나라 말고 우리 거란과 교류를 해야 하오. 좋소. 내가 왕께 가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소. 그럼 거란의 군대도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싸우지 않고도 적을 물리친 서희 선생님의 활약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 단반 영당에서 하이 찬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는 말이 뭔지 이번에 진짜 깨달았어요. 허이의 이 말하는 기세가 워낙 당당하고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기 때문에 소손영도 더 이상은 강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손영은 물러날 때 서희에게 낙타와 비단을 선물로 주기까지 했어요. 선물까지요? 와, 이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압록강 남쪽에 이 거란이 관리하고 있는 영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여진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곳을 고려의 영토로 삼았어요. 그 싸움 없이 적도 물리치고 영토도 넓혔네요. 그렇죠. 바로 이런 서희의 활약 덕분에 정말 고려의 오랜 바람이었던 압록강 이남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강동 육주라고 그래요. 와 정말 대단해요. 자, 오늘도 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와 별이다. 고려의 천재 외교관 서희 거란 장군과谈판을 지었죠. 뛰어난 말솜씨로 적을 물리친 외교관 서희 잠시 후 별별 역사기차가 도착합니다. 고려시대 노비였던 만적역으로 가볼게요. 노비? 만족? 만적은 고려시대의 노비였는데 지금처럼 평등하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노비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만적도 이 노비에 속했는데 노비들은 귀족인 그 주인의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도맡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고려시대의 노비 만적을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역사기차. 아휴, 하루 종일 일만 했더니 너무 배고프다. 아휴,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뭐 하고 있긴? 장장 보고 있지. 근데 너희들 혹시 먹을 것 좀 없니? 없는데. 아저씨, 배고파요? 노비는 늘 배고프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데 아휴, 배불리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구나. 아니, 밥도 안 줘요? 밥을 줘야지. 죽을 때까지 평생 일만 하는 내 신세가 한스럽구나. 아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데 돌아오는 건 주인의 메타작뿐이니 뭔. 노비는 다 그런 거예요? 속상해. 노비도 똑같은 사람인데 짐승 취급을 받고 있단다. 얼마 전에 말 한 마리와 노비 3명이 같은 가격에 팔렸단다. 아니, 사람을 판다고요? 물건처럼? 세상에. 사람보다 머리 더 비싸요? 그게 뭐야? 그래. 다른 노비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 노비라는 신분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나라고 뭐 죽을 때까지 노비만 하라는 법 있어?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지. 이곳 수도에만 해도 귀족 집에서 일하는 노비가 한 수천 명 될 거다. 우리끼리 힘을 합한다면 못 해낼 것도 없지. 노비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 거다. 아저씨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 배고프다. 만장 아저씨 정말 멋지다. 근데 노비는 정말 불쌍해.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팔 수가 있어? 맞아. 신문대도라는 건 정말 이상해. 당시 이 고려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양민과 그리고 천민으로 나뉘고 있는데 그 천민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노비예요.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일은 노비들이 다 하는데 대접도 못 받고 너무해. 만적 아저씨가 왜 노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당시 고려는요, 도자기를 만들거나 종이를 만들면서 모여 사는 향, 부곡, 소, 이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분은 양민인데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이사도 못 가게 하고 차별대우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결국 망이와 망소이, 이 형제들이 못 살겠다! 봉기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봉기가 실패로만 끝난 건 아니에요. 많은 하층민들에게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노비 만적이었던 거예요. 아, 만적 아저씨도 망이 망소 현재들을 보고 용기를 얻은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만적 아저씨는 실패하지 않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와, 이게 다 몇 명이야? 수백 명은 되겠어. 만적 아저씨, 지금 노비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오늘 뜻있는 노비들이 이곳 북산에 모여 거사를 치를 거야. 아직 한 수백 명밖에 모이지 않은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많이 모여야 할 텐데. 여러분, 나 노비 만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노비 부모를 만난 죄로 고개도 한번 못 들고 그렇게 살아왔어. 허나 우리도 사람답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요. 맞아요! 우리가 바꿉시다.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땅에서 지긋지긋한 천민의 고리를 끊어봅시다. 끊어냅시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오늘은 수백 명밖에 모이지 않은 것 같으니 나흘 뒤에 사람을 더 모아서 그때 다시 만납시다. 근데 그 사이에 소문이 나면 어떡해요? 귀족들이 알아버리면요? 말이 새어나가지 않게 모두 입 조심해야지. 그리고 나흘 뒤에 다시 모일 때 이 정자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이게 옷에 붙이고 나오도록 하세. 이게 정이라는 한자예요? 무슨 뜻인데요?
아, 이게 꼭 그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농기구 같지 않니? 우리 노비들은 글자는 몰라도 이 그림은 조금 알아볼 수 있단다. 이거를 붙이고 서로를 확인하는 거지. 아, 같은 편이라는 표시인 거구나. 너희들도 잘 되게 기도해 줄 거지? 네. 가장 낮은 계급 천민 노비 노비 해방 외친 노비 만족 평등한 고려를 꿈꿨죠. 만족의 난 만족의 난 만족. 나흘 뒤 노비들이 많이 모였을까? 그러게. 만족 아저씨의 계획은 성공됐을까? 이 만적의 봉기는 안타깝게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발각됐어요. 네? 들켰어요? 왜요? 같이 함께하기로 했던 노비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주인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너무해. 같은 노비끼리 그러면 어떡해. 배신자. 그래서 노비들은 모두 붙잡혔고요. 만적과 함께 이 노비들은 모두 강물에 버려졌어요. 결국 이 만적의 꿈, 신분 해방을 이루겠다는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만적은 숨을 거뒀어요. 오늘 이야기 너무 슬퍼요. 만적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그 천민들의 의식은 향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만적의 봉기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천민들이 함께 봉기를 일으켰던 최초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찬이와 하이가 사는 세상은 법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가 역사 속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족 아저씨 같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게요. 만정 아저씨 고마워요. 자, 오늘도 즐거운 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뼈를 줄게요. 잠시 후 별별 역사기차가 도착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고려 일현스님역이네요. 일현스님은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쓰신 분이거든요. 삼국유사? 혹시 단군 알아요? 아, 노래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저 잡으시고 현미긴 가뜻으로 나라 세우리. 이 당군 할아버지 맞죠? 맞아요. 이 단군은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에요. 일현스님은 이 단군 이야기를 최초로 책에 쓰신 분이에요. 너무 궁금해요. 여행을 가서 알아볼까요? 네. 자, 고려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양락이차.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한번 적어볼까? 스님, 안녕하세요. 어휴, 그래 얘들아 안녕. 스님은 뭘 그렇게 적고 계세요? 나는 지금 역사책을 쓰고 있단다. 근데 역사책을 왜 쓰는 건데요? 지금 고려는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 곳곳이 이 잿더미로 변해버렸단다. 몽골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는 있지만 이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역사책을 읽으면 백성들이 힘이 날까요? 그럼 우리 조상이 훌륭하다는 걸 알면 아마 자부심이 생길 거야. 너희들 혹시 고조선을 세운 당군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있니? 어떻게 태어났는데요? 그건 말이다. 옛날 하늘신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단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 그러자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100일 동안 동굴로 들어가 이것만 먹어야 한다고 말을 했단다. 그래서요? 진짜 사람이 됐어요? 참다 못한 호랑이는 그만 도망가 버렸고
끝까지 잘 견뎌낸 곰은 여인이 되어 환웅과 결혼을 했지.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당군이란다. 와, 그럼 당군은 하늘신의 손자네요? 대단하다. 당군의 자손인 우리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겠니? 에이, 그런데 아직도 고려의 백성들은 당군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 역사책에 당군 이야기를 적을 생각이야.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두가 힘을 내어 하나로 뭉쳐 민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것이지. 오, 정말 그렇겠네요. 근데 당군 이야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더욱더 특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란다. 스님이 쓰신 역사책 꼭 읽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이 완성이 되면 너희들한테 꼭 보여주마. 와, 기대된다. 이런 스님이 빨리 역사책을 완성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큰배 아저씨, 삼국유사 이전에는 다른 역사책이 없었어요?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요, 바로 삼국사기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자, 이 삼국사기는 고려 김부식이 쓴 역사책인데요. 이련의 삼국유사보다 15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와, 진짜 옛날 책이네요? 자, 그런데 두 책 모두 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러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의 역사서를 쓴 책들인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신화라든지 전설, 눈에 보이지 않는, 믿기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적지 않았어요. 그럼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는요? 이런 스님은 우리의 전통이 기록되지 않는 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이 삼국유사에는요, 설화라든지 불교 이야기가 아주 풍부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가 더 재밌을 것 같아. 네, 이 삼국유사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건국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재밌겠죠? 네. 오? 스님! 스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 책을 다 쓰면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직접 책을 가지고 왔지. 아니 스님, 그 삼국유사를 벌써 다 만드신 겁니까? 빨리 우리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서둘러 완성했지. 와, 무슨 얘기인데요? 너무 궁금해요. 자, 그럼 고구려를 세운 주몽 이야기를 들려주마. 강의 신 하백의 딸 유아는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빛을 받아 아이를 갖게 됐단다. 그런데 유아가 낳은 건 아이가 아니라 커다란 알이었어. 사람이 알을 낳았다고요? 사람들은 알이 무서워서 멀리했지만 새들이 날개로 알을 감싸 안으며 보호해 주었지. 유아 부인은 알을 받아 잘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을 깨고 한 사내 아이가 나왔어. 이 아이가 바로 주몽이란다. 신기하다. 주몽은 어릴 때부터 이 활 쏘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단다. 그렇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지. 그런데 이 다른 왕자들이 이 활을 잘 쏘는 주몽을 질투해서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했지. 그래서 주몽은 사람들을 피해 도망을 치다가 커다란 강을 만났단다. 그러자 주몽은 강물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지. 나는 하늘 황제의 손자이자 하백의 외손자다. 도망 중에 추격자가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주몽의 말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강물이 용솟음치면서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들이 물 위로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강을 건넜어요? 그럼 그렇게 강을 건넌 주몽은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단다.
주먹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스님 덕분에 오늘날 학생들이 역사를 너무 재밌게 접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 삼국유사를 읽고 우리 아이들이 용감하게만 자라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너희들 나랑 그렇게 약속해 주겠니? 네, 약속할게요. 대작가니야. 우리만의 역사를 기록한 스님 신비하고 재미있는 역사 당근 이야기를 알려줬죠. 삼국유사 1년 삼국유사 1년 역사책을 쓴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잊히잖아요. 그래서 역사에서 기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빠졌던 고조선, 부여, 가야, 발해 이런 역사들을 두루두루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대사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게다가 이런 스님이 쓴 이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종교, 그림, 말 뭐 이런 것들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어요. 자, 오늘 즐거운 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역시 별을 줄게요. 잠시 후 별별 역사 기차가 도착합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는요. 바로 고려의 승려 김윤후 역입니다. 저번에 삼국유사 쓰신 분도 스님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련 스님. 맞아. 이번에 어떤 스님일까? 이번에는요. 아주 용감한 스님이에요. 당시 중국에는 세계 최대 제국인 몽골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수많은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 몽골과 맞서 싸운 승려 김윤호입니다. 기대된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자, 그럼 빨리 고려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역사기차. 오빠,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 전쟁 중인가 봐. 군인들은 안 보이고 스님하고 일반 백성들만 있는데? 자, 이제 각자 무기를 하나씩 드셔야 됩니다. 저분이 그 스님인가 봐. 얘들아, 여긴 위험해. 잘 숨어 있어야지.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긴 천인성이야. 지금 몽골 군들이 바로 코앞까지 왔다는구나. 그럼 큰일이잖아요. 근데 고려군은 다 어디 갔어요? 왕과 귀족 그리고 군인들까지 모두 강화도로 들어갔어. 강화도? 서쪽 바다에 있는 섬이야. 이 몽골 군들은 이 말을 타고 싸우기 때문에 육지에선 매우 강하지만 바다에서는 잘 못 싸울 테니 섬으로 피한 거지.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뭐 알아서 피하라는데 그게 어디 쉽겠니? 말도 안 돼. 왕이 백성을 버리고 섬으로 가버리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지. 자, 이제 무기를 들고 온 힘을 다해 싸웁시다. 저기 몽골군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어요. 저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몽골 장수인가 봐요. 자,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모이시오. 신호를 주면 일제히 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몽골 장수가 쓰러졌어요. 스님이 쏜 화살이 맞았나 봐요. 바로 지금입니다. 모두 한꺼번에 공격합시다. 공격! 와, 정말 대단해요. 스님이 쏜 화살에 몽골 장수가 쓰러졌어요. 몽골 장수 살리타를 딱 처단했죠. 자, 그래서 이 고려 정부는요 김인호에게 큰 상과 벼슬을 내립니다.
그런데 귀민우는 끝까지 상을 받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요? 나 혼자 세운 공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세운 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끝까지 겸손하게 그 상을 거절했던 거예요. 오, 멋지다. 근데 몽골군은 왜 고려에 쳐들어온 거예요? 고려와 몽골은요, 이 몽골에 의해서 쫓겨 들어왔던 이 거란 때문에 처음 만나게 돼요. 몽골의 힘을 빌려가지고 거란을 물리쳤던 고려는 이후에 몽골과 형제 관계를 맺게 되죠. 형제? 오빠랑 저 같은 관계예요? 말이 형제 관계지, 해마다 귀한 물건이라든지 음식을 보내라고 고려를 힘들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려에 왔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던 몽골 사신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고려를 제압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몽골은 책임지시오! 라고 하면서 고려를 공격하게 되죠. 고려 잘못도 아닌데 왜요? 글쎄 말이에요. 왕과 권력자들은요,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저항의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아까 스님한테 들었어요. 백성들은 버리고 간 거래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육지에 버려졌던 이 백성들은 몽골군 때문에 더욱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강화도에 있었던 왕과 권력자들은 그에 비해서 좀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겠죠. 이 고려가 수도를 옮기자 더욱 화가 난 이 몽골은 더욱 거세게 공격을 했고요. 이때 기민우와 처인부국 백성들이 이 몽골군들을 막아낸 거죠. 그럼 몽골군은 떠난 거예요? 아니에요. 처인성 전투 이후에도 이 몽골은 더욱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여러 번 침략해요. 또요? 저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맞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 허기진 백성들이 계속 전쟁에서 싸우기 힘들 텐데 이를 어찌할꼬. 또 몽골군하고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저인성 전투를 치른 지 벌써 21년이 지났건만 몽골군은 점점 더 강해지네. 21년이나 지났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이곳 충주성에서 몽골군과 벌써 70일을 넘게 싸우고 있지. 음식과 먹을 물도 다 떨어져 가고 다들 지칠 만큼 지쳐버렸지. 여기도 초인성처럼 일반 백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승려들로 이루어진 군대와 일반 백성들, 그리고 노비 같은 천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좋으련만. 아휴, 그래, 바로 그거야. 그거라뇨? 지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방법. 손에 드신 그게 뭐예요? 여기 노비들의 노비 문서야. 그걸로 뭐 하시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노비 문서를 다 태워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힘껏 싸워서 이긴다면 그 신분이 천하든 귀하든 가리지 않고 상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럼 노비들은 이제부터 노비가 아닌 거네요? 몽골군만 몰아내면 이제 노비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온 힘을 다해 몽골군을 무찌릅시다. 다들 힘이 나나 봐. 자, 공격하라! 고려를 침략한 세계 최강 몽골. 고려를 지킨 건 평범한 백성. 화살로 몽골군을 막아낸 영웅 김윤후. 근데 아저씨,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이 김윤호의 지휘 아래 이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끝까지 맞서 싸우는 바람에 깜짝 놀란 몽골군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었고요. 게다가 그때 이 몽골 장수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와, 그럼 김윤호 스님은 2번이나 몽골군을 물리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몽골의 침입은 계속되었어요. 이 40여 년에 걸친 전쟁 때문에 북토는 황폐화되었고 수많은 백성이 죽었고 어린아이마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아이들도 잡아갔다니 너무해. 결국 고려는 항복하고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옮겼어요. 근데 비록 고려는 항복했지만 고려의 백성들이 끝까지 저항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는 승려, 노비,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함께 싸웠던 위대한 승리였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지키려는 백성의 마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김윤호 스님도 진짜 멋져요. 오늘도 즐겁게 여행을 잘 마쳤으니까 별을 줄게요. 잠시 후 별별 역사기차가 도착합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장군이자 과학자인 최무선 역이네요. 와, 싸움 잘하는 과학자예요? 재주가 엄청 많았나 봐요. 최무선은요, 우리 역사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하고 강력한 물건을 만든 사람이에요. 뭔데요? 뭘 만들었는데요? 비밀. 뭐예요? 궁금하면 여행 떠나야죠. 준비됐죠? 바로 고려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역사기차. 화약은 염초에 유황과 숯을 넣어 만들지. 유황과 숯은 있는데 염초가 문제야. 염초는 먼지흙을 끓여서 만든다지. 지금 뭘 만드시는 거예요? 펑 하고 터지는 화약을 만들고 있단다. 화약이요? 그래, 너희들 불꽃놀이 본 적 있냐? 당연히 본 적 있죠? 예쁜 불꽃이 하늘을 가로질러 올라갈 수 있는 건 바로 화약 덕분이야. 화약에 불을 붙이면 펑 하고 강력한 힘이 생겨 날아 올라가지. 얘들아, 조심해라. 이제 곧 터진다. 하나, 둘, 셋. 뭐야, 안 터지는데요? 뭐가 잘못됐나 봐요. 화약의 핵심 원료는 염초인데 이 염초를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워. 화약? 염초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원래 화약은 처음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이 중국에서 화약 만드는 법을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고 있다. 그런데 저기 화약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시오. 안 된다 해. 1급 비밀이다 해. 그럼 그 뭐가 들어가는지 재료라도 좀 알 수 있어? 그것도 안 된다 해. 아이, 됐어. 그럼 나도 여기서 알려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것이오. 에이. 아니 오늘만 해도 100번째 찾아오는 거 아닌가 해? 정말 끈질기다 해. 나도 건너 들은 거다 해. 아주 조금만 알려주겠다 해. 아, 줬어. 谢谢 그래도 운 좋게 중국 상인에게 염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대충 듣긴 들었는데 이거 실제로 만들기가 참 어렵구나. 화약을 만들어서 뭘 하시려고요? 무기를 만들어야지. 지금 고려는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단다. 외구? 외구가 뭐예요? 일본의 해적들이지. 왜구는 마을에 불을 지르고 고려 백성을 잡아 마구 죽이고 있어. 왜구로부터 고려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로는 화약 무기만한 게 없지. 아, 화약을 만들어서 공격하려고요? 맞아. 고려는 왜구보다 칼싸움이 약해.
그리고 왜구는 움직이는 배에서도 아주 날쌔지. 왜구가 우리 배로 넘어오는 순간 이기기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외선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약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자, 보거라. 이 화살에 화약통을 매달아서 날리면 더 멀리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꼭 미사일처럼. 미사일? 뭐 아무튼간 이번에는 반드시 화약 만드는 걸 성공하고 말 테다. 이번에는 기필코 하나, 둘, 셋. 와, 성공했어요. 화약이 드디어 터졌어요. 드디어 성공하였어. 화약 만드는 걸 성공했다. 최무수 장군님이 드디어 화약 만들기에 성공했어요. 아유, 얼굴 보니까 알겠네. 최무선은 어릴 때부터 왜구의 잦은 침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왜구를 물리칠 화약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거든요.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최무선은 화약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럼 이제 화약을 이용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면 되겠네요? 네, 이 화약 만들기에 성공한 최무선은요, 이 화약과 화약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관청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고려 정부는 화통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들었고 총책임자로 최무선을 임명합니다. 자, 이때부터 고려는요, 화약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 화약으로 발사가 되는 화포 등 여러 가지 화약 무기를 만들 수 있었죠. 이제 일본 해적들도 꼼짝 못하겠네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저기 빼곡하게 있는 배들이 전부 왜구의 배예요? 그렇단다. 왜구가 무려 500척의 배를 이끌고 이곳 진포를 침략해왔다. 불후의 배는 몇 척인데요? 우리의 전함은 100척에 불과해. 수는 한참 적지만 우리에겐 화포가 있다. 와, 이게 화약으로 만든 화포예요? 화약 덕분에 외선에 가까이 갈 필요 없이 멀리서 왜구들을 빙 둘러싼 다음에 슝 하고 화포만 발사하면 된다. 여기서 싸우니까 우리도 크게 다칠 일도 없겠어요. 고려의 군사들이여, 우리에겐 새로운 화약 무기가 있다. 모두 화포를 발사하라! 명중이에요, 명중! 장군님, 고려의 대 승리예요!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가. 만세! 사실 장군님이 화약 만들기에 계속 실패했을 때 그걸 굳이 왜 하나 싶었는데 화약이야말로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위대한 발명이었어요. 물론 이 최무선의 신무기가 지금의 뭐 대포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당시 왜구들은요, 이 최무선의 신무기 앞에서 벌벌 떨었거든요. 이 최무선의 이 고려 수군은요,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에 머물고 있었던 그 외선들을 공격해서 전멸을 시키는데 이걸 우리는 진포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포 대첩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화약을 이용한 전투죠. 최무선 장군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최무선이 만든 이 화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200여 년 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둘 때 바로 이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됐거든요. 장군님이 개발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최무선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고려는 화약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화통도감에서 만든 그 화약 무기만 해도 18가지나 돼요. 최무선이 고려의 뛰어난 무장이자 위대한 과학자로 불리는 이유죠. 18가지나요? 대단하다. 자, 오늘도 즐거운 여행을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